안녕하세요, 이엔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 수주 문제로 논란이 된 한남 3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한남 3구역을 지금 모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 뉴스에서 소식들이 하나씩 전달되고 있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설사 수주 논란이 있다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그런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가보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결론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곳의 위치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친 곳이 한남 3구역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게 구역 나타낸 지도를 얻지를 못해서 동네를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오차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동그라미 친 기준으로 해서 한남 3구역 안에는 지하철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위에 북쪽으로는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6호선이죠. 남쪽으로는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한남대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강을 건너면 나오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쪽에서 한남 3구역을 올라가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계단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열심히 올라갔더니 아래쪽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세대 주택들이 특히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네의 언덕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가파랐습니다. 이곳에 가면서 등산까지 바란 건 아닌데 말이죠. 별로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가파라서 어느 높이까지 올라왔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많은 건물들이 저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야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한참 올라오고 나니까 상당히 고지대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침수되면 서울 시내 대부분이 다 침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높다는 의미겠죠? 길 걷다가 옆골목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인원 아파트도 보이네요. 마치 느낌이 산 꼭대기에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얼마 안 걸어서 다시 이제 내리막이 시작됐는데요. 저기 롯데월드 타워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평소에는 상당히 높은 건물 같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죠? 내리막을 본격적으로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으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는 한남 3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옆쪽에 있는 하이페리온 아파트만이 한남 3구역 인근에 유의하게 존재하는 현대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이 정말 많죠? 내려가 보고 싶었는데 올라올 엄두가 안 날 정도였어요. 물론 저의 체력이 썩 좋지 못한 것도 한몫할 것 같네요. 한남 3구역 남쪽으로는 이렇게 한강이 가까이 있어요. 고지대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동네보다 강을 볼 수 있는 집들은 더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초반에는 얕은 언덕이 시작되다가 강과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더 가파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보광동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한남 3구역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보광동길 건너편 동네는 다른 구역입니다. 이쪽 역시도 인구에 비해서 도로가 왕복 2차로라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쪽 역시도 경사가 있는 거 보면은 이 일대에 산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았어요. 남산 근처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남산이 꽤 높죠? 한남 3구역의 현재 모습들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직접 가볼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보게 되었는데 새로운 것들을 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동네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그 위에 평탄한 동네가 형성되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다시피 가보면서 저의 생각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높이 있어도 요즘 아파트들 경사진 동네에 지어진 아파트들 특징을 고려하면은 지하주차장 통해서 아래쪽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이제 아파트들 집들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잘 지어진다면은 이곳이 아무리 높아도 사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서울 딱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도로는 정말 좀 누가 봐도 굉장히 부러운 그 도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안동네는 이제 재개발 들어가면 어떻게 도로 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주축으로 하는 도로들이 여건이 상당히 괜찮죠. 한남대로라는 길을 통해서 도심 접근도 괜찮고, 그리고 한남대교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기 좋고, 그리고 한남대교는 경부고속도로랑 이어지는 거 아시죠? 한마디로 멀리 나가기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남북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신호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동선은 그래도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나 아니면 뭐 내부순환로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남북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뭐 한남 고가, 그래 남산 1호터널 해서 도심 접근까지도 신호 이용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서울 시내는 이제 고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차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신호가 많이 생겼는데 그와 동시에 자동차들의 평균 속도는 많이 줄은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말이죠. 그럼 동서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동서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제 뭐 서쪽 방향은 바로 이제 한남동 제가 아까 보여드린 힐스테이트와 하이페리온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제 고가를 이용하면은 서쪽으로 가실 수 있고요. 동쪽만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쪽에서도 두무개길이라는 이 신호 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 진입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다른 동네, 그 어떤 동네보다도 이 간선도로 진입하기가 이렇게 좋은 동네가 없는데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차를 갖고 다니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최고의 동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동네에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참 이렇게까지 그 환상의 도로교통 여건을 가진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대중교통 여건부터는 2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2부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